잡스 행정학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오늘은 1편 행정총론의 신행정학 New Public Administration 신행정학 시작하겠습니다. 신행정학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입니다. 반드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신행정학을 하기 전에 바로 암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신행정은 신행적 처가 큰딸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신행적 처가 큰딸. 신행정은 적실성, 처방성, 가치주의, 큰정부, 탈관료제. 신행적 처가 큰딸, 탈관료제. 이렇게 이해를 먼저 암기를 하시고 서서히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행정학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행정 이론 순서 우리가 관통 행정 기능, 관리설, 통치, 행태설, 정책 기능설,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관통 행정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이때 신행정학 부분은 신공공관리 이후 파트를 신행정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행태설, 정책학 기능설 이후에 행정학을 신행정론이라고 합니다. 특히 행태설과 어떤 비교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면 신행정학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키워드부터 보시죠. 효율성, 실증주의, 적실성, 고객중심, 기업식 정부 이런 키워드를 일단 확인만 하시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암기 신행적 처가 큰딸, 적실성, 처방성, 가치주의, 큰정부, 탈관료제 암기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를 들어가면 신행정론은 행태론, 우리 이미 배웠죠. 행태론, 1950년대 행태론과 실정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입니다.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적실성, 실천성은 현실 적합성 그리고 정책 실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형평성을 추구하고요. 여기 또 다시 한번 적실성과 처방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 중심 행정, 능동적 행정, 민주성은 이제 탈관료제하고 같은 말인데 탈관료제는 후기 관료제라고도 하는데요. 고객지향적 행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행정학을 얘기할 때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이해를 알고 넘어가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배경은 1960년대 미국 사회 격동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잘 나가던 미국이 월남전을 또 패전을 하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사회적으로 인종 그리고 세대 갈등,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사상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증가하죠. 그리고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났고 특히 1968년 미너 브루크헤이 이때 왈도가 신행정학을 주장합니다. 이후부터 이제 탈행태론 이전에 있던 행정학의 행정행태론을 이걸 후기 행태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행태론에 대한 탈이다, 후기 행태주의다 라고 할 때는 이제 행태론과 현상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현상학은 뭐라 그랬죠? 현상학은 신행정학의 이론적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행태론과 현상학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그걸 이해해 볼게요. 행태론과 현상학은 사실과 가치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인간 행위,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 사회에 인간 행위가 있죠. 이게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그 드러나는 이면에는 마음속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에 표출된 결과가 인간 행위죠. 인간 행위가 드러난 것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고 마음속의 의도를 가치, 가치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인간 행위의 사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행태론이라고 하고 가치를 현상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이 행태론은 실증이 가능한 사실이죠. 현상학은 실증이 되지 않습니다. 연구가 되지 않고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가치니까 마음속 의도니까 이걸 현상학입니다. 이렇게 대충 이게 분리를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좀 그거 하는데 이것도 좀 외워버리는 게 편합니다. 행실, 과객, 현명처가. 행태론은 실제론, 실증주의, 과학성, 객관주의. 현상학은 명목론, 처방성, 가치주의. 행실, 과객, 현명처가. 이렇게 외우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실과학, 현명처가를 이제 행태론, 현상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깊게 이해를 해보면 행실과객, 현명처가를 붙여볼게요. 자, 행태론은 1950년대 행정행태론 이미 우리가 배웠죠. 1950년대 행정행태론의 접근 방법이 행태론이다. 과학성을 추구했다. 왜? 과학성이죠. 과학성은 이제 객관적 사실, 드러나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과학성이죠. 그리고 객관주의, 과학 사실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객관주의겠죠. 당연히 또 실증주의겠죠. 존재론은 사회 실제론입니다. 사회 실제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회는 있고 그 사회에 의해서 개인이 종속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아는 우리 개인은 원자적 자아, 수동적 자아가 됩니다. 반면에 이 현상학은 우리 1970년대 탈행태론이라고 그랬죠. 행태론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다 그랬죠. 1970년대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주제인 신행정론의 접근 방법입니다. 처방성, 현명처가죠. 처방성, 가치주의, 사회 명목론입니다. 명목론. 개인은 독립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상호작용이 사회를 이루었다. 즉 사회적 자아는 존재한다는 사회 명목론이 신행정 현상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신행정론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미 암기한 신행적 처가 큰 틀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쭉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신행정론은 특징적으로 사회 문제, 아까 이제 우리가 70년대 미국의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사회 문제 해결 지향을 위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처방이 돼야 되겠다. 적실성, 현실 적합성이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출 지문에 보면 이런 이렇게 우리가 단어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이거는 무조건 신행정학이구나, 같은 말들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적실성은 사회 약자를 배려했다. 그리고 사회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한다. 새로운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이다. 형평. 평등이 아닙니다. 형평입니다. 그리고 능동적 행정을 중시했다. 적극적 행정인을 요구한다. 그 말은 큰 정부가 커야 되겠죠. 큰 정부, 복지정부. 그리고 정책 및 문제 지향성. 그리고 실정주의 행태론, 우리 1950년대 행정 행태론에 대한 비판과 우리가 현상학 구분했죠. 이미 현상학의 추구다. 그 현상학이 뭐였죠? 가치주의죠. 가치주의. 규범주의, 가치주의. 철학적 관점에서 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 작용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을 수용했다.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적실성, 이 처방성을 기술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탈관료제가 나오죠. 후기관료제, 후기관료제 같은 말입니다. 기존의 계층제를 타파했다. 그리고 이제 탈관료제는 결국 고객지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관료지향적이 아니라 고객이 뭐죠? 시민이죠. 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 모형을 강조했다. 결국 이것은 국민을 빈부격차 이질적인 것으로 보고 형평성을 중시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행정학. 우리가 신행정론 이전의 발전 행정론이었죠. 60년대
발전 행정론과 비교를 간단하게 보시면 공통적인 건 있습니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행정의 적극성이죠. 그리고 정치행정 이론론, 가치 지향을 했죠. 처방성 적실성은 같은 내용입니다. 발전 내용은 이미 배웠죠. 우리 개도국에, 우리나라 같은 개도국에 적용되었고 전문 공무원 위주의 행정이었죠. 하지만 신행정론은 비전문가, 고객 있죠. 시민 중심 참여 위주의 행정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파트에 우리 이제 신공공 관리론 그리고 신공공 서비스론, 뭐 뉴 거버넌스 이론들이 나올 건데 미리 좀 비교를 해보고 간략하게나마 비교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행정론은 1970년대 복지국가 약 신좌파 개념입니다. 공무원은 행정가 개념이죠. 신공기업은 공공관리론은 기업가, 이 정도는 기업가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로는 조정자, 행정가, 기업가, 조정자 이 정도는 이해하시고 일단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행정학을 이제 어떤 유용성이 있었느냐? 후기 산업사회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후기 산업사회의 행정 연구를 이끄는 계기가 됐다. 현실의 적실성, 즉 현실 적합성이 제고가 됐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행정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블랙스버그 선언의 미끄럼으로 작용했다. 이런 지문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행정론은 한계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이제 행태론과 비교해서 봤듯이 왜냐 검증이 되지 않으니까 과학성 계열로 되어 있죠. 경험적 검증이 부족한 반대가설 수준이다. 그리고 능률성 저해를 우려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한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스버그 선언 이거는 뭐 기출 몇 문제 있었는데 한번 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제일 처음에 기출 문제 넘어가 볼게요. 신행정학 핵심 내용 이제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효율성, 실증주의. 정답은 신행정학 적실성 그리고 탈관료제에 의한 고객 중심. 바로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읽어보시되 우리가 이제 신행정처가 큰 탈은 신행정론 그리고 신공공기업에서는 기업가 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이걸 이제 이후에 배울 겁니다. 설명을 읽어보시고요. 반드시 이해해야 될 거는 행태론과 현상학 구분이다. 행실과학의 현명처가 그리고 신행정은 신행적 처가 큰 딸, 가치주의 큰 정부 탈관료제, 고객까지 적실성 처방성 이렇게 암기 먼저 하시고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면 이해됩니다.